안녕하세요. 영화나의 책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봄꽃을 온전히 감상하지도 못한 것 같은데, 봄 기운을 한껏 만끽한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느새 4월의 넷째 주입니다. 이번 봄은 유난히 날씨가 좀 변덕스러웠죠? 왜 며칠 전에 멀쩡하던 하늘에서 갑자기 막 우박이 떨어지고 눈이 쏟아지고 그런 적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벚꽃 목련들이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하고 얼어서 시들어 떨어져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괜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요즘 주변 나무들에서 투명한 아주 예쁜 연두빛 새싹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그래도 봄은 봄이구나 싶었습니다. 봄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으니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창밖 풍경이 예쁜 카페나 공원 같은 곳에 한 번쯤 나가셔서 책도 읽으시고요. 봄 기운 많이 어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71번째 책을 소개해드리는 날인데요. 영화나의 책라디오 71번째 책,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다른 출판사의 책으로 제가 예전에 한번 낭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잠잘 때 듣는 고전 시리즈로 이 작품에 대한 설명과 리뷰보다는 낭독 부분이 좀 더 많은 영상을 제작했었는데, 오늘은 이 책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리고 낭독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책은 소담 출판사에서 펴낸 소담 클래식 시리즈의 첫 번째 고전입니다. 책의 표제작이자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작품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외에도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바보 입안, 촛불, 예밀리안과 북, 무엇 때문에 등 이미 우리가 많이 듣고 봐서 익히 알고 있는 단편소설 7편이 실려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들은 주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러시아의 민담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7편의 내용은 전부 다르지만 작품들을 통해 톨스토이가 전하고 싶은 주제는 하나로 모아집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 이기심은 결국 인간을 불행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착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읽었던 수많은 고전 동화를 관통하는 주제이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너무나 뻔한 주제죠. 그런데 저는 이런 뻔한 주제를 고전 읽기를 통해서 어른이 된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에 한 번씩은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는 일이 손해를 보는 일이 되고 내 이익을 제일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해지는 시대를 살면 살수록 이 뻔하고 당연한 진리를 우리는 자꾸만 잊게 되니까요. 이렇게 고전을 읽으면서 상기하고 또 되새겨보는 거죠. 그리고요, 한편으로는 정말 그냥 단순히 읽기에 더 재밌습니다. 왜 요즘은 좀 어려운 현대 소설들도 워낙 많고 저자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고 해석해야만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책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글들을 또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고전 소설이 조금은 시시하고 고루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톨스토이의 작품은 끝까지 다 읽지 않아도 혹은 어떤 작품은 제목만 봐도 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너무 금방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작품의 주제보다는 톨스토이가 쓴 문장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책을 읽어봤습니다. 특히 소담 출판사의 이번 소담 클래식 시리즈에는 이렇게 좋은 문장을 직접 손으로 써보면서 곱씹어 볼 수 있는 필사 노트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필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전체를 읽어드려서 오늘은 다른 작품으로 골라봤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또 다른 톨스토이의 대표작인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입니다. 사람의 물질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죠. 주인공인 파홈은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늘 자신의 땅이 넉넉하지 못한 걸 아쉬워했던 파홈은 우연한 기회에 작은 땅을 사게 되고 그 땅에서 지은 농사가 대풍년을 맞으면서 지주가 되어 빚졌던 돈까지 갚게 되자 욕심이 점점 커지게 되죠. 어느 날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더 싼 가격에 좋은 땅을 많이 구입할 수 있는 마을이 있다고 알려주고 그 이야기에 솔깃해진 파홈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가족과 함께 새로운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과연 파홈은 기대했던 대로 더 부유해져서 충분히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됐을까요? 이어지는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파홈은 가족과 함께 새로운 땅에 도착했다. 우선 큰 마을의 조합에 가입했다. 마을의 노인들에게 술을 대접하고 서류를 모두 갖추었다. 그는 얼마 후 조합원이 되었고 5명의 가족에 대한 토지 50제샤치나의 땅과 목장도 분배받았다. 파홈은 집을 짓고 가축도 길렀다. 땅의 넓이는 이전의 3배가 되었고 땅도 매우 비옥했다. 살림도 이전보다 10배나 나아졌다. 경작지와 목초지가 충분했고 가축도 얼마든지 기를 수 있었다. 처음 건물을 짓고 살 때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다. 그러나 차츰 생활이 안정되자 이곳도 역시 좁게만 생각되었다. 첫 해에 밀을 파종했는데 대풍이었고 그는 더 많은 경작을 하고 싶었으나 자기가 가진 땅으로는 부족했다. 또 밀을 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땅도 있었다. 이 지방에서는 억새풀이 있는 땅이나 혹은 휴경지에 밀을 심었다. 1년이나 2년쯤 밀농사를 짓고 풀이 자랄 때까지 땅을 놀려야 했다. 이러한 땅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았으나 땅은 충분치 않았고 이로 인해 싸움이 벌어졌다. 조금 살만한 사람들은 스스로 파종하려고 했으나 가난한 사람들은 상인에게 세를 받고 땅을 빌려주었다. 파홈은 더 많은 파종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다음 해에 상인에게 가서 1년간 땅을 빌려서 더 많이 파종하였고 풍작이 들었다. 그러나 그곳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15베르스타나 운반해야만 했다. 그 근방에는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면서 전원 생활을 하는 부유한 사람도 있었다. 맞아. 땅을 사서 전원의 집을 지으면 모든 게 다 있는 거지. 파홈은 생각했다. 그래서 파홈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소유의 땅을 구입해야겠다는 생각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어느덧 3년이 흘렀다. 땅을 빌려 씨를 뿌렸으며 해마다 풍년이었다. 웬만큼 돈도 모아서 부족함 없이 살았지만 파홈은 해마다 땅을 빌리기 위해 안달해야 하는 것이 지겨웠다. 좋은 땅만 있으면 바로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서두르지 않으면 농사 지을 땅도 없는 것이다. 3년 만에 그는 상인과 동업으로 마을 사람에게 목장을 빌려 쟁기질을 완전히 끝내놓았는데 주위의 비난을 사게 되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게 만일 내 땅이라면 누구에게 머리를 숙일 필요도 없고 불쾌한 일도 없을 텐데. 파홈은 생각했다. 파홈은 영구히 사들일 땅을 찾고 있었다. 그 결과 한 농부를 찾아냈고 그 농부는 500제샤치나의 땅을 구입했는데 파산하여 그 땅을 아주 싸게 판다는 것이다. 파홈은 농부와 흥정을 했다.
여러 차례 흥정한 끝에 절반은 후불로 하기로 하고 1,500루블로 조정되었다. 이야기의 타협점에 거의 도달했을 때 지나가던 장사꾼 한 사람이 시장길을 채우기 위해 파옴의 집에 들렀다. 그들은 차를 마시면서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기는 멀리 바슈키르 지방에서 왔다고 했다. 그 사기는 바슈키르에서 그곳의 주민에게 5천 제샤치나의 땅을 겨우 1,000루블에 샀다고 했다. 파홈은 값이 너무 쌌기 때문에 그 이유를 자세히 물었다. 그곳 어른들의 비위를 잘 맞춰주면 됩니다. 내가 그 땅을 사기 위해 가운, 침구 등 100루블 정도의 물건과 차 한 상자를 선물했고 술을 마시는 사람에겐 술을 대접해서 결국 1제샤치나당 20코페이카라는 헐값으로 살 수 있었죠. 상인은 이렇게 말하면서 토지 소유 증명서를 보여주었다. 그 땅은 하천을 끼고 있어 무성한 풀이 자라는 평원이에요. 파홈은 더 자세히 캐물었다. 그곳의 땅은 얼마나 넓은지 1년을 걸어도 다 돌아볼 수 없을 정도예요. 그곳은 모두 바슈키르 원주민의 땅이죠. 원주민들은 양같이 순진하여 거의 공짜로 땅을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500제샤치나의 땅을 구입하기 위해 1,000루블을 지불하고도 빚을 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 바슈키르에선 1,000루블로 엄청나게 넓은 땅을 살 수 있을 텐데 하고 파홈은 생각했다. 파홈은 그곳으로 가는 길을 자세히 물은 후 상인이 떠나자 자기도 떠날 채비를 했다. 뒷일은 아내에게 맡기고 일꾼 한 사람을 데리고 출발했다. 그들은 가다가 시내에 들러 상인이 말한 대로 차 한 상자와 여러 가지 선물, 포도주를 샀다. 일주일 동안 밤낮을 여행하여 바슈키르의 유목지에 도착했다. 모든 것이 상인이 말한 그대로였다. 그곳 주민들은 강가의 초원에서 펠트로 만든 천막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 땅을 경작하거나 곡물을 먹는 일도 없었고 넓은 초원에는 소와 말들이 떼를 지어 다니고 있었다. 망아지들이 천막의 뒤쪽에 메어져 있었고 하루에 2번 암말을 그곳으로 몰아 여인들이 암말에 젖을 짜서 우유술을 만들고 그것을 휘저어 치즈를 만들었다. 바슈키르 남자들은 우유술과 차를 마시고 양고기를 먹으며 피리를 불 뿐이었다. 그들은 모두 건장하고 쾌활했으며 한여름 내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며 지냈다. 모두들 문맹자이며 러시아 말도 전혀 몰랐으나 친절했다. 파홈의 일행을 보자마자 바슈키르 사람들이 천막에서 나와 그들을 둘러쌌다. 파홈은 러시아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토지에 관한 일로 왔다고 말했다. 바슈키르 주민들은 매우 기뻐하며 파홈을 얼싸안고 훌륭한 천막 안으로 안내하여 양탄자 위에 깃털 방석을 깔아 앉게 한 다음 그들도 빙 둘러 앉아서 차와 술을 권했으며 양을 잡아 고기를 대접했다. 파홈은 마차에서 선물을 꺼내 바슈키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들은 무척 기뻐했다. 자기들끼리 열심히 떠들더니 러시아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시켜 이렇게 말하도록 시켰다. 당신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당신이 마음에 든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관습대로 선물에 대한 답례를 어떤 것으로든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셨으니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마음에 드는지 묻고 있습니다. 아, 저는 무엇보다도 당신들의 땅입니다. 우리 땅은 좁고 오랫동안 경작하여 토질이 나빠졌는데 여기는 땅도 넓고 기름집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좋은 땅은 본 적이 없습니다. 통역을 맡은 사람은 그 말을 전했다. 그러자 바슈키르 사람들은 다시 의논을 했다.
파홈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유쾌하게 떠들며 웃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해지더니 모두들 파홈을 쳐다보았다. 그때 통역이 이렇게 전했다. 당신의 친절에 보답하기 위해 얼마든지 갖고 싶은 만큼 땅을 기꺼이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또다시 의논을 하더니 언쟁을 하기 시작했다. 파홈은 무엇 때문에 다투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통역이 대답했다. 실은 땅에 관한 문제라면 촌장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슈키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우털로 만든 모자를 쓴 한 사나이가 들어왔다. 모두들 하던 말을 멈추고 일제히 일어섰다. 통역하는 사람이 말했다. 촌장이십니다. 파홈은 값비싼 가운과 준비해온 5푼트의 차를 선물로 내놓았다. 촌장은 선물을 받고 상석에 앉았다. 그러자 바슈키르 사람들이 촌장을 향해서 무언가 열심히 말하기 시작했다. 촌장은 그들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여 모두의 말을 중지시키고 파홈을 향해 말했다. 그래요. 아무 곳이나 원하는 대로 가지십시오. 땅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갖고 싶은 대로 땅을 가질 수 있다니. 당장에 촌장이 말하는 것을 계약으로 확실히 해둬야 해. 그렇지 않으면 언제 자기들 땅이라고 다시 빼앗지 말란 보장이 없으니까. 친절히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확실히 여기는 좋은 땅이 많군요. 그러나 저는 많은 땅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땅을 제게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어떤 식으로든 측량을 하여 제 소유임을 확실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람의 운명이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어서 당신들은 좋은 분이라 내게 땅을 주시지만 당신들의 자손에게 빼앗길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옳은 말이요. 소유를 확실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파홈은 다시 말했다. 듣기로는 이곳에 상인 한 분이 있었던 모양인데 당신들은 그 사람에게 땅을 선물하고 소유 문서를 작성해 주셨다는데 저에게도 소유 문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촌장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을 처리할 사람이 있으니 함께 시내로 가서 정식 서류를 작성합시다. 그러면 땅값은 어떻게 정하실 건가요? 파홈이 말을 꺼냈다. 우리 마을에서는 모든 땅의 가격이 같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루분으로 1000루블을 받고 있습니다. 파홈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다. 하루분이라면 어떻게 측량한 겁니까? 그게 몇 제샤치나 정도가 됩니까? 우리들은 그런 계산은 서툴러서요. 그래서 하루분 얼마라고 해서 땅을 팔고 있습니다. 즉, 땅을 사고 싶은 사람이 하루 동안 걸어서 돌아온 만큼의 땅을 모두 하루분으로 하여 그분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이 하루분의 값을 1000루블로 하고 있습니다. 파홈은 놀라며 말했다. 그렇지만 하루 종일 걸어 다닌 땅은 무척 넓은 땅인데요. 그 말을 듣고 촌장은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그 전부가 당신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따르죠. 출발한 당일에 출발점에 돌아오지 못하면 당신이 지불한 돈은 돌려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답사한 땅을 어떻게 증명하면 좋을까요? 당신이 점 찍어 놓은 장소에 가서 거기에 서 있겠습니다. 당신은 거기서 출발하여 한 바퀴 돌아오십시오. 그때 괭이 하나를 가지고 가서 필요한 곳에 표시를 해주세요. 거기에 작은 구멍을 파고 풀을 꽂아두면 다음에 나와 함께 돌아다니며 쟁기로 구덩이와 구덩이를 연결하면 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돌아다녀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온 땅은 모두 당신의 것이 됩니다. 파홈은 매우 기뻤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하기로 결정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양고기를 먹고 술을 마셨다. 그러는 동안 날이 저물었다. 그곳 사람들은 파홈을 포근한 터리불에서 자게 하고 각자 자신의 천막으로 돌아갔다. 내일은 해가 돋기 전에 모여 출발점에 나가기로 약속을 했다. 파홈은 폭신한 이불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땅의 일이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가능한 한 멀리 돌아와야지. 온종일 걷는다면 50베르스타 정도는 돌 수 있겠지. 50베르스타면 꽤나 넓은 땅이니 그중에 신통치 않은 곳은 팔든지 소작인에게 빌려주고 좋은 곳만 선정하여 농사를 짓자. 쟁기를 끌 암소 2피를 마련하고 일할 머슴을 2명 고용하여 50제샤치나 정도는 경작을 하고 나머지는 목장을 만들어야겠다. 파홈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가 거의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다. 그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자기가 자고 있는 천막에 누워 밖에서 나는 웃음소리를 듣고 있었다. 누가 웃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니 촌장이 2 손으로 배를 움켜잡고 포복절도하는 것이었다. 파홈은 다가서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웃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리고 살펴보니 그는 바슈키르 촌장이 아니고 파홈에게 와서 땅에 관해 말해주었던 그 상인이었다. 상인에게 여기 오신 지 오래되었어요? 하고 물으려는 순간 상인은 어디로 가고 전에 볼가강 너머에서 왔던 그 농부로 변해 있었다. 그런데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그건 농부도 아니고 뿔과 발톱을 가진 악마가 앉아서 배를 끌어안고 웃고 있는데 그 앞에는 맨발의 사나이가 네이만 입고 쓰러져 있는 것이었다. 파홈이 그 사나이의 정체를 알아보려고 자세히 살펴보니 사나이는 이미 죽어 있었고 더욱이 그것은 자기 자신이었다. 파홈은 무서움에 몸서리쳤다. 그리고 순간 꿈에서 깼다. 젠장, 무슨 꿈이 이렇담. 열려있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벌써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파홈은 모두를 깨워야겠다. 이제 출발할 시간이 되었어. 라고 생각하고 일어나 마차에서 자고 있는 하인을 깨워 말을 매게 하고 자기는 바슈키르 사람들을 깨우러 갔다. 모두 일어나시오. 드레나가 땅을 정할 시간이에요. 바슈키르 사람들도 일어나 모여들었다. 잠시 후 촌장이 왔고 바슈키르 사람들은 우유술을 마시며 그에게는 차를 대접하려고 했다. 그러나 파홈은 그렇게 한가하게 있을 수가 없었다. 어서 떠납시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바슈키르 사람들은 말이나 마차를 타고 출발했고 파홈은 괭이를 갖고 하인과 함께 자신의 마차를 타고 출발했다. 초원에 도착하자 날이 밝았다. 바슈키르 말로 쉬한이라는 언덕에 이르자 마차와 말에 내려 한 곳에 모였다. 촌장이 파홈에게 다가와 손으로 들판을 가리켰다. 이 들판이 모두 우리들의 땅입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좋은 곳을 택하십시오. 파홈의 눈은 반짝거렸다. 땅은 전부 초원이었고 손바닥처럼 평평하고 양귀비같이 검었으며 약간 낮은 곳에는 여러 가지 잡초가 가슴까지 자라 있었다. 촌장은 여우 톨모자를 벗어 땅에 놓고 말했다. 이것을 출발 표지로 삼읍시다. 여기서 출발하십시오. 그리고 이곳으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온 곳도 모두 당신의 땅입니다. 파홈은 돈을 꺼내서 모자 위에 놓고 카프탄을 벗어 조끼바람이 되자 허리춤에 가죽끈을 단단히 매고 빵주머니를 품고 물병도 가죽띠에 매달았다. 그리고 장화의 목을 조이고 하인이 들고 있던 괭이를 받아든 다음 출발 준비를 했다.
어디를 보아도 좋은 땅이었으므로 그는 어느 쪽으로 갈지 잠시 생각했다. 해가 돋는 쪽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태양이 떠오르는 쪽을 바라보고 몸을 흔들어 근육을 풀면서 해가 솟아오르기를 기다렸다. 절대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지. 이렇게 서늘할 때 걷는 것이 편할 것이다. 해가 뜨자마자 파홈은 괭이를 메고 초원을 향해 출발했다. 그는 조급하게 걷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은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1베르스타쯤 가서 구덩이를 파고 눈에 잘 띄도록 잔디를 겹겹이 묻어놓았다. 그리고 또 걸었다. 그의 걸음은 자꾸 빨라졌다. 한참을 지나 다시 구덩이를 파고 잔디를 심어 표시를 해두었다. 파움은 뒤를 돌아보았다. 해가 내리쬐어 언덕 꼭대기와 그곳에 서 있는 사람들이 뚜렷이 잘 보였다. 여행마차의 바퀴가 반짝거렸다. 파홈은 5베르스타쯤 걸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차츰 더워져 옷을 벗어 어깨에 걸치고 걸었다. 5베르스타를 더 지나오자 덥기 시작했다. 태양을 보니 아마도 아침 식사 시간이 된 것 같았다. 하루치의 4분의 1이 지났군. 하루에 4군데 구덩이를 파게 되어 있으니 방향을 돌리기에는 너무 빠르지. 신을 벗어야겠군. 그리고 앉아서 신을 벗어 허리춤에 차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걷는 것이 훨씬 수월했다. 5베르스타만 더 걷자. 그리고 왼쪽으로 구부러져 돌아가야지. 땅이 너무 좋아서 그대로 돌아가기가 아쉬운걸. 앞으로 나아갈수록 더욱 땅이 좋으니. 그렇게 생각하며 그는 자꾸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뒤를 돌아보자 출발점인 언덕이 희미하게 보이고 그곳 사람들은 개미처럼 아물거렸고 무엇인가 반짝거렸다. 이만하면 이쪽은 충분해. 이제는 여기서 방향을 돌려야지. 목도 타는군. 파움은 그곳에 더욱 큰 구덩이를 만들고 잔디를 넣고는 물통을 열어 물을 마신 뒤 왼쪽으로 커다랗게 방향을 돌렸다. 그곳으로 가니 풀이 무성해지고 무더워지기 시작했다. 파홈은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몹시 피곤했다. 태양은 높이 떠서 정오가 되었다. 여기서 쉬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파홈은 걸음을 멈추고 앉았다. 누우면 잠들까봐 눕지는 않고 물을 마시며 빵을 먹었다. 그러고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빵을 먹었기 때문에 힘도 솟았다. 그러나 햇살이 워낙 따갑게 내리쬐어 걷다가도 졸음이 왔다. 그래도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1시간 견디는 일이 평생의 이득을 가져온다고 생각했다. 파움은 한 번 왼쪽으로 꺾은 후에도 상당히 멀리 걸었다. 다시 왼쪽으로 돌리려다 앞을 바라보니 분지가 있는데 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땅이었다. 그래서 분지를 지나 그 너머에 구덩이를 파서 표식을 하고 다시 왼쪽으로 돌았다. 파움은 언덕 쪽을 보았으나 더운 기운 때문에 모든 것이 아른거리는 대기 속에서는 언덕 위의 사람들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들로부터 15베르스타쯤 온 것 같았다. 파움은 생각했다. 두 쪽은 길게 잡았으니 이번에는 좀 짧게 잡아야겠어. 3번째 방향으로 접어들자 그는 걸음을 재촉했다. 해를 보니 점심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런데 3번째 모퉁이에서는 겨우 2베르스타 정도밖에 나아가지 못했다. 출발 전까지는 아직 15베르스타 정도가 남아있었다. 안 되겠군. 모양이 꾸불꾸불한 땅이라도 이젠 할 수 없어. 곧바로 출발점으로 가야겠다. 더 이상 탐내지 말자. 땅은 충분해. 이렇게 생각한 파움은 서둘러 구덩이를 파서 표시하고 곧바로 출발점인 언덕으로 향했다. 파움은 곧장 언덕 쪽으로 갔으나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온몸은 땀으로 젖었고 맨발은 상처투성이며 힘이 빠져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
쉬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 해가 지기 전에 출발점에 도착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태양은 기다려주지 않고 자꾸만 기울어 갈 뿐이었다. 야단났는데 내가 너무 욕심을 냈나 보다. 시간을 못 지키게 된다면 어떡하지? 그는 언덕과 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출발점까지는 아직 먼데 해는 벌써 지평선으로 기울고 있었다. 파움은 걸음을 재촉했지만 걸어도 갈 길은 줄지 않았다. 마침내 뛰기 시작했다. 조끼도 장화도 물통도 모자도 모두 던져버리고 괭이만을 쥐고 지팡이 삼아 뛰었다. 나는 너무 욕심을 부렸어. 내가 모든 걸 망쳐버린 거야. 해지기 전까지 출발점에 돌아갈 수 없을 거야. 그는 두려운 생각에 숨이 막혀왔다. 파홈은 계속 뛰었다. 네이와 바지가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다. 입이 마르고 가슴은 대장간 풀무처럼 부풀고 심장은 마치 망치질을 하는 듯했다. 다리는 남의 다리처럼 휘청거렸다. 파옴은 이러다가 죽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무서웠다. 죽는 것은 무섭지만 그렇다고 멈춰설 수는 없었다. 이렇게 많이 왔는데 여기서 멈춰서면 사람들에게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거야. 파홈이 뛰고 뛰어 언덕 가까이까지 왔을 때 바슈키르 사람들이 그를 향해 외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그 함성을 듣자 파홈의 심장은 더욱 격렬하게 뛰었다. 파홈은 있는 힘을 다해 뛰었다. 해가 지평선 가까이 저녁 노을 속으로 떨어지며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해는 곧 저물 것이다. 출발점까지도 멀지 않았다. 파홈은 언덕 위에서 자기를 향해 손을 흔들며 재촉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땅 위에 놓인 촌장의 여우털 모자와 그 위에 돈도 보였다. 그리고 촌장이 땅바닥에 앉아 두 손으로 배를 움켜잡고 있는 것도 보였다. 그러자 꿈이 생각났다. 땅은 원대로 많아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실까? 나는 모든 걸 망쳐버렸어.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파홈은 태양을 쳐다보았다. 태양은 지면 아래로 묻혀버리고 끝자락만이 또렷이 드러났다. 파홈은 마지막 힘을 쏟아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겨우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겨우 언덕 밑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졌다. 뒤를 돌아보니 태양은 벌써 가라앉았다. 파홈은 깜짝 놀랐다. 이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갔구나. 그는 단념하고 멈춰서려 했으나 바슈키르 사람들의 함성이 언덕 위에서 들려왔다. 그러자 언덕 아래에 있는 그에게는 해가 이미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언덕 위에서는 아직 해가 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파홈은 힘을 내어 언덕 위로 뛰어 올라갔다. 언덕 위에는 아직 햇빛이 있었다. 언덕에 올라서자 모자가 보였다. 그리고 모자 앞에 촌장이 앉아서 두 손으로 배를 움켜잡고 큰 소리로 웃고 있었다. 파홈은 꿈 생각이 나서 깜짝 놀랐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앞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하지만 쓰러지면서도 모자를 손으로 잡았다. 참으로 훌륭합니다.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되었소이다. 촌장이 소리쳤다. 파홈의 하인이 달려가 주인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그의 입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이미 죽은 것이다. 바슈키르 사람들은 혀를 차며 매우 애석해했다. 파홈의 머슴은 주인이 가진 괭이를 가지고 파홈의 무덤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치수 3아르신을 정확히 팠다. 그리고 그곳에 파홈의 시체를 묻었다. 파홈은 가족과 함께 새로운 땅에 도착했다. 우선 큰 마을의 조합에 가입했다. 마을의 노인들에게 술을 대접하고 서류를 모두 갖추었다. 그는 얼마 후 조합원이 되었고
5명의 가족에 대한 토지 50제샤치나의 땅과 목장도 분배받았다. 파홈은 집을 짓고 가축도 길렀다. 땅의 넓이는 이전의 3배가 되었고 땅도 매우 비옥했다. 살림도 이전보다 10배나 나아졌다. 경작지와 목초지가 충분했고 가축도 얼마든지 기를 수 있었다. 처음 건물을 짓고 살 때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다. 그러나 차츰 생활이 안정되자 이곳도 역시 좁게만 생각되었다. 첫 해에 밀을 파종했는데 대풍이었고 그는 더 많은 경작을 하고 싶었으나 자기가 가진 땅으로는 부족했다. 또 밀을 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땅도 있었다. 이 지방에서는 억새풀이 있는 땅이나 혹은 휴경지에 밀을 심었다. 1년이나 2년쯤 밀농사를 짓고 풀이 자랄 때까지 땅을 놀려야 했다. 이러한 땅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았으나 땅은 충분치 않았고 이로 인해 싸움이 벌어졌다. 조금 살만한 사람들은 스스로 파종하려고 했으나 가난한 사람들은 상인에게 세를 받고 땅을 빌려주었다. 파홈은 더 많은 파종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다음 해에 상인에게 가서 1년간 땅을 빌려서 더 많이 파종하였고 풍작이 들었다. 그러나 그곳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15베르스타나 운반해야만 했다. 그 근방에는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면서 전원 생활을 하는 부유한 사람도 있었다. 맞아. 땅을 사서 전원의 집을 지으면 모든 게 다 있는 거지. 파홈은 생각했다. 그래서 파홈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소유의 땅을 구입해야겠다는 생각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어느덧 3년이 흘렀다. 땅을 빌려 씨를 뿌렸으며 해마다 풍년이었다. 웬만큼 돈도 모아서 부족함 없이 살았지만 파홈은 해마다 땅을 빌리기 위해 안달해야 하는 것이 지겨웠다. 좋은 땅만 있으면 바로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서두르지 않으면 농사 지을 땅도 없는 것이다. 3년 만에 그는 상인과 동업으로 마을 사람에게 목장을 빌려 쟁기질을 완전히 끝내놓았는데 주위의 비난을 사게 되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게 만일 내 땅이라면 누구에게 머리를 숙일 필요도 없고 불쾌한 일도 없을 텐데. 파홈은 생각했다. 파홈은 영구히 사들일 땅을 찾고 있었다. 그 결과 한 농부를 찾아냈고 그 농부는 500제샤치나의 땅을 구입했는데 파산하여 그 땅을 아주 싸게 판다는 것이다. 파홈은 농부와 흥정을 했다. 여러 차례 흥정한 끝에 절반은 후불로 하기로 하고 1,500루블로 조정되었다. 이야기의 타협점에 거의 도달했을 때 지나가던 장사꾼 한 사람이 시장길을 채우기 위해 파홈의 집에 들렀다. 그들은 차를 마시면서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기는 멀리 바슈키르 지방에서 왔다고 했다. 그 사기는 바슈키르에서 그곳의 주민에게 5,000제샤치나의 땅을 겨우 1,000루블에 샀다고 했다. 파홈은 값이 너무 쌌기 때문에 그 이유를 자세히 물었다. 그곳 어른들의 비위를 잘 맞춰주면 됩니다. 내가 그 땅을 사기 위해 가운, 침구 등 100루블 정도의 물건과 차 한 상자를 선물했고 술을 마시는 사람에겐 술을 대접해서 결국 1제샤치나당 20코페이카라는 헐값으로 살 수 있었죠. 상인은 이렇게 말하면서 토지 소유 증명서를 보여주었다. 그 땅은 하천을 끼고 있어 무성한 풀이 자라는 평원이에요. 파홈은 더 자세히 캐물었다. 그곳의 땅은 얼마나 넓은지 1년을 걸어도 다 돌아볼 수 없을 정도예요. 그곳은 모두 바슈키르 원주민의 땅이죠. 원주민들은 양같이 순진하여 거의 공짜로 땅을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500제샤치나의 땅을 구입하기 위해 1,000루블을 지불하고도 빚을 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
바슈키르에선 1000루블로 엄청나게 넓은 땅을 살 수 있을 텐데 하고 파홈은 생각했다. 파홈은 그곳으로 가는 길을 자세히 물은 후 상인이 떠나자 자기도 떠날 채비를 했다. 뒷일은 아내에게 맡기고 일꾼 한 사람을 데리고 출발했다. 그들은 가다가 시내에 들러 상인이 말한 대로 차 한 상자와 여러 가지 선물, 포도주를 샀다. 일주일 동안 밤낮을 여행하여 바슈키르의 유목지에 도착했다. 모든 것이 상인이 말한 그대로였다. 그곳 주민들은 강가의 초원에서 펠트로 만든 천막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 땅을 경작하거나 곡물을 먹는 일도 없었고 넓은 초원에는 소와 말들이 떼를 지어 다니고 있었다. 망아지들이 천막의 뒤쪽에 메어져 있었고 하루에 2번 암말을 그곳으로 몰아 여인들이 암말에 젖을 짜서 우유술을 만들고 그것을 휘저어 치즈를 만들었다. 바슈키르 남자들은 우유술과 차를 마시고 양고기를 먹으며 피리를 불 뿐이었다. 그들은 모두 건장하고 쾌활했으며 한여름 내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며 지냈다. 모두들 문맹자이며 러시아 말도 전혀 몰랐으나 친절했다. 파홈의 일행을 보자마자 바슈키르 사람들이 천막에서 나와 그들을 둘러쌌다. 파홈은 러시아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토지에 관한 일로 왔다고 말했다. 바슈키르 주민들은 매우 기뻐하며 파홈을 얼싸안고 훌륭한 천막 안으로 안내하여 양탄자 위에 깃털 방석을 깔아 앉게 한 다음 그들도 빙 둘러 앉아서 차와 술을 권했으며 양을 잡아 고기를 대접했다. 파홈은 마차에서 선물을 꺼내 바슈키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들은 무척 기뻐했다. 자기들끼리 열심히 떠들더니 러시아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시켜 이렇게 말하도록 시켰다. 당신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당신이 마음에 든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관습대로 선물에 대한 답례를 어떤 것으로든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셨으니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마음에 드는지 묻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당신들의 땅입니다. 우리 땅은 좁고 오랫동안 경작하여 토질이 나빠졌는데 여기는 땅도 넓고 기름집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좋은 땅은 본 적이 없습니다. 통역을 맡은 사람은 그 말을 전했다. 그러자 바슈키르 사람들은 다시 의논을 했다. 파홈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유쾌하게 떠들며 웃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해지더니 모두들 파홈을 쳐다보았다. 그때 통역이 이렇게 전했다. 당신의 친절에 보답하기 위해 얼마든지 갖고 싶은 만큼 땅을 기꺼이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또다시 의논을 하더니 언쟁을 하기 시작했다. 파홈은 무엇 때문에 다투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통역이 대답했다. 실은 땅에 관한 문제라면 촌장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슈키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우털로 만든 모자를 쓴 한 사나이가 들어왔다. 모두들 하던 말을 멈추고 일제히 일어섰다. 통역하는 사람이 말했다. 촌장이십니다. 파홈은 값비싼 가운과 준비해온 5푼트의 차를 선물로 내놓았다. 촌장은 선물을 받고 상석에 앉았다. 그러자 바슈키르 사람들이 촌장을 향해서 무언가 열심히 말하기 시작했다. 촌장은 그들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여 모두의 말을 중지시키고 파홈을 향해 말했다. 그래요. 아무 곳이나 원하는 대로 가지십시오. 땅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갖고 싶은 대로 땅을 가질 수 있다니.
당장에 촌장이 말하는 것을 계약으로 확실히 해둬야 해. 그렇지 않으면 언제 자기들 땅이라고 다시 빼앗지 말란 보장이 없으니까. 친절히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확실히 여기는 좋은 땅이 많군요. 그러나 저는 많은 땅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땅을 제게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어떤 식으로든 측량을 하여 제 소유임을 확실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람의 운명이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어서 당신들은 좋은 분이라 내게 땅을 주시지만 당신들의 자손에게 빼앗길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옳은 말이요. 소유를 확실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파홈은 다시 말했다. 듣기로는 이곳에 상인 한 분이 있었던 모양인데 당신들은 그 사람에게 땅을 선물하고 소유 문서를 작성해 주셨다는데 저에게도 소유 문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촌장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을 처리할 사람이 있으니 함께 시내로 가서 정식 서류를 작성합시다. 그러면 땅값은 어떻게 정하실 건가요? 파홈이 말을 꺼냈다. 우리 마을에서는 모든 땅의 가격이 같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루분으로 1,000루블을 받고 있습니다. 파홈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다. 하루분이라면 어떻게 측량한 겁니까? 그게 몇 제샤치나 정도가 됩니까? 우리들은 그런 계산은 서툴러서요. 그래서 하루분 얼마라고 해서 땅을 팔고 있습니다. 즉, 땅을 사고 싶은 사람이 하루 동안 걸어서 돌아온 만큼의 땅을 모두 하루분으로 하여 그분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이 하루분의 값을 1,000루블로 하고 있습니다. 파홈은 놀라며 말했다. 그렇지만 하루 종일 걸어 다닌 땅은 무척 넓은 땅인데요. 그 말을 듣고 촌장은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그 전부가 당신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따르죠. 출발한 당일에 출발점에 돌아오지 못하면 당신이 지불한 돈은 돌려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답사한 땅을 어떻게 증명하면 좋을까요? 당신이 점 찍어 놓은 장소에 가서 거기에 서 있겠습니다. 당신은 거기서 출발하여 한 바퀴 돌아오십시오. 그때 괜히 하나를 가지고 가서 필요한 곳에 표시를 해주세요. 거기에 작은 구멍을 파고 풀을 꽂아두면 다음에 나와 함께 돌아다니며 쟁기로 구덩이와 구덩이를 연결하면 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돌아다녀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온 땅은 모두 당신의 것이 됩니다. 파홈은 매우 기뻤다.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하기로 결정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양고기를 먹고 술을 마셨다. 그러는 동안 날이 저물었다. 그곳 사람들은 파홈을 포근한 터리불에서 자게 하고 각자 자신의 천막으로 돌아갔다. 내일은 해가 돋기 전에 모여 출발점에 나가기로 약속을 했다. 파홈은 폭신한 이불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땅의 일이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가능한 한 멀리 돌아와야지. 온종일 걷는다면 50베르스타 정도는 돌 수 있겠지. 50베르스타면 꽤나 넓은 땅이니 그중에 신통치 않은 곳은 팔든지 소작인에게 빌려주고 좋은 곳만 선정하여 농사를 짓자. 쟁기를 끌 암소 2피를 마련하고 일할 머슴을 2명 고용하여 50제샤치나 정도는 경작을 하고 나머지는 목장을 만들어야겠다. 파홈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가 거의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다. 그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자기가 자고 있는 천막에 누워 밖에서 나는 웃음소리를 듣고 있었다. 누가 웃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니 촌장이 2손으로 배를 움켜잡고 포복절도하는 것이었다. 파홈은 다가서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웃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리고 살펴보니 그는 바슈키르 촌장이 아니고 파옴에게 와서 땅에 관해 말해주었던 그 상인이었다. 상인에게 여기 오신 지 오래되었어요? 하고 물으려는 순간 상인은 어디로 가고 전에 볼가강 너머에서 왔던 그 농부로 변해 있었다. 그런데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그건 농부도 아니고 뿔과 발톱을 가진 악마가 앉아서 배를 끌어안고 웃고 있는데 그 앞에는 맨발의 사나이가 네이만 입고 쓰러져 있는 것이었다. 파옴이 그 사나이의 정체를 알아보려고 자세히 살펴보니 사나이는 이미 죽어 있었고 더욱이 그것은 자기 자신이었다. 파옴은 무서움에 몸서리쳤다. 그리고 순간 꿈에서 깼다. 젠장, 무슨 꿈이 이렇담. 열려있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벌써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파옴은 모두를 깨워야겠다. 이제 출발할 시간이 되었어. 라고 생각하고 일어나 마차에서 자고 있는 하인을 깨워 말을 매게 하고 자기는 바슈키르 사람들을 깨우러 갔다. 모두 일어나시오. 드레나가 땅을 정할 시간이에요. 바슈키르 사람들도 일어나 모여들었다. 잠시 후 촌장이 왔고 바슈키르 사람들은 우유술을 마시며 그에게는 차를 대접하려고 했다. 그러나 파옴은 그렇게 한가하게 있을 수가 없었다. 어서 떠납시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바슈키르 사람들은 말이나 마차를 타고 출발했고 파옴은 괭이를 갖고 하인과 함께 자신의 마차를 타고 출발했다. 초원에 도착하자 날이 밝았다. 바슈키르 말로 쉬한이라는 언덕에 이르자 마차와 말에 내려 한 곳에 모였다. 촌장이 파홈에게 다가와 손으로 들판을 가리켰다. 이 들판이 모두 우리들의 땅입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좋은 곳을 택하십시오. 파홈의 눈은 반짝거렸다. 땅은 전부 초원이었고 손바닥처럼 평평하고 양귀비같이 검었으며 약간 낮은 곳에는 여러 가지 잡초가 가슴까지 자라 있었다. 촌장은 여우 톨모자를 벗어 땅에 놓고 말했다. 이것을 출발 표지로 삼읍시다. 여기서 출발하십시오. 그리고 이곳으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온 곳도 모두 당신의 땅입니다. 파홈은 돈을 꺼내서 모자 위에 놓고 카프탄을 벗어 조끼바람이 되자 허리춤에 가죽끈을 단단히 매고 빵주머니를 품고 물병도 가죽띠에 매달았다. 그리고 장화의 목을 조이고 하인이 들고 있던 괭이를 받아든 다음 출발 준비를 했다. 어디를 보아도 좋은 땅이었으므로 그는 어느 쪽으로 갈지 잠시 생각했다. 해가 돋는 쪽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태양이 떠오르는 쪽을 바라보고 몸을 흔들어 근육을 풀면서 해가 솟아오르기를 기다렸다. 절대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지. 이렇게 서늘할 때 걷는 것이 편할 것이다. 해가 뜨자마자 파홈은 괭이를 메고 초원을 향해 출발했다. 그는 조급하게 걷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은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1베르스타쯤 가서 구덩이를 파고 눈에 잘 띄도록 잔디를 겹겹이 묻어놓았다. 그리고 또 걸었다. 그의 걸음은 자꾸 빨라졌다. 한참을 지나 다시 구덩이를 파고 잔디를 심어 표시를 해두었다. 파옴은 뒤를 돌아보았다. 해가 내리쬐어 언덕 꼭대기와 그곳에 서 있는 사람들이 뚜렷이 잘 보였다. 여행마차의 바퀴가 반짝거렸다. 파홈은 5베르스타쯤 걸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차츰 더워져 옷을 벗어 어깨에 걸치고 걸었다. 5베르스타를 더 지나오자 덥기 시작했다. 태양을 보니 아마도 아침 식사 시간이 된 것 같았다. 하루치의 4분의 1이 지났군. 하루에 4군데 구덩이를 파게 되어 있으니 방향을 돌리기에는 너무 빠르지. 신을 벗어야겠군. 그리고 앉아서 신을 벗어 허리춤에 차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걷는 것이 훨씬 수월했다.
5베르스타만 더 걷자. 그리고 왼쪽으로 구부러져 돌아가야지. 땅이 너무 좋아서 그대로 돌아가기가 아쉬운걸. 앞으로 나아갈수록 더욱 땅이 좋으니. 그렇게 생각하며 그는 자꾸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뒤를 돌아보자 출발점인 언덕이 희미하게 보이고 그곳 사람들은 개미처럼 아물거렸고 무엇인가 반짝거렸다. 이만하면 이쪽은 충분해. 이제는 여기서 방향을 돌려야지. 목도 타는군. 파움은 그곳에 더욱 큰 구덩이를 만들고 잔디를 넣고는 물통을 열어 물을 마신 뒤 왼쪽으로 커다랗게 방향을 돌렸다. 그곳으로 가니 풀이 무성해지고 무더워지기 시작했다. 파홈은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몹시 피곤했다. 태양은 높이 떠서 정오가 되었다. 여기서 쉬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파홈은 걸음을 멈추고 앉았다. 누우면 잠들까봐 눕지는 않고 물을 마시며 빵을 먹었다. 그러고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빵을 먹었기 때문에 힘도 솟았다. 그러나 햇살이 워낙 따갑게 내리쬐어 걷다가도 졸음이 왔다. 그래도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1시간 견디는 일이 평생의 이득을 가져온다고 생각했다. 파움은 한 번 왼쪽으로 꺾은 후에도 상당히 멀리 걸었다. 다시 왼쪽으로 돌리려다 앞을 바라보니 분지가 있는데 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땅이었다. 그래서 분지를 지나 그 너머에 구덩이를 파서 표식을 하고 다시 왼쪽으로 돌았다. 파움은 언덕 쪽을 보았으나 더운 기운 때문에 모든 것이 아른거리는 대기 속에서는 언덕 위의 사람들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들로부터 15베르스타쯤 온 것 같았다. 파움은 생각했다. 두 쪽은 길게 잡았으니 이번에는 좀 짧게 잡아야겠어. 세 번째 방향으로 접어들자 그는 걸음을 재촉했다. 해를 보니 점심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런데 세 번째 모퉁이에서는 겨우 2베르스타 정도밖에 나아가지 못했다. 출발 전까지는 아직 15베르스타 정도가 남아있었다. 안 되겠군. 모양이 꾸불꾸불한 땅이라도 이젠 할 수 없어. 곧바로 출발점으로 가야겠다. 더 이상 탐내지 말자. 땅은 충분해. 이렇게 생각한 파움은 서둘러 구덩이를 파서 표시하고 곧바로 출발점인 언덕으로 향했다. 파움은 곧장 언덕 쪽으로 갔으나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온몸은 땀으로 젖었고 맨발은 상처투성이며 힘이 빠져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 쉬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 해가 지기 전에 출발점에 도착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태양은 기다려주지 않고 자꾸만 기울어 갈 뿐이었다. 야단났는데 내가 너무 욕심을 냈나 보다. 시간을 못 지키게 된다면 어떡하지? 그는 언덕과 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출발점까지는 아직 먼데 해는 벌써 지평선으로 기울고 있었다. 파움은 걸음을 재촉했지만 걸어도 갈 길은 줄지 않았다. 마침내 뛰기 시작했다. 조끼도 장화도 물통도 모자도 모두 던져버리고 괭이만을 쥐고 지팡이 삼아 뛰었다. 나는 너무 욕심을 부렸어. 내가 모든 걸 망쳐버린 거야. 해지기 전까지 출발점에 돌아갈 수 없을 거야. 그는 두려운 생각에 숨이 막혀왔다. 파홈은 계속 뛰었다. 네이와 바지가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다. 입이 마르고 가슴은 대장간 풀무처럼 부풀고 심장은 마치 망치질을 하는 듯했다. 다리는 남의 다리처럼 휘청거렸다. 파움은 이러다가 죽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무서웠다. 죽는 것은 무섭지만 그렇다고 멈춰설 수는 없었다. 이렇게 많이 왔는데 여기서 멈춰서면 사람들에게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거야. 파홈이 뛰고 뛰어 언덕 가까이까지 왔을 때 바슈키르 사람들이 그를 향해 외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그 함성을 듣자 파홈의 심장은 더욱 격렬하게 뛰었다.
파홈은 있는 힘을 다해 뛰었다. 해가 지평선 가까이 저녁 노을 속으로 떨어지며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해는 곧 저물 것이다. 출발점까지도 멀지 않았다. 파홈은 언덕 위에서 자기를 향해 손을 흔들며 재촉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땅 위에 놓인 촌장의 여우털 모자와 그 위에 돈도 보였다. 그리고 촌장이 땅바닥에 앉아 두 손으로 배를 움켜잡고 있는 것도 보였다. 그러자 꿈이 생각났다. 땅은 원대로 많아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실까? 아, 나는 모든 걸 망쳐버렸어.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파홈은 태양을 쳐다보았다. 태양은 지면 아래로 묻혀버리고 끝자락만이 또렷이 드러났다. 파홈은 마지막 힘을 쏟아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겨우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겨우 언덕 밑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졌다. 뒤를 돌아보니 태양은 벌써 가라앉았다. 파홈은 깜짝 놀랐다. 아, 이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갔구나. 그는 단념하고 멈춰서려 했으나 바슈키르 사람들의 함성이 언덕 위에서 들려왔다. 그러자 언덕 아래에 있는 그에게는 해가 이미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언덕 위에서는 아직 해가 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파홈은 힘을 내어 언덕 위로 뛰어 올라갔다. 언덕 위에는 아직 햇빛이 있었다. 언덕에 올라서자 모자가 보였다. 그리고 모자 앞에 촌장이 앉아서 두 손으로 배를 움켜잡고 큰 소리로 웃고 있었다. 파홈은 꿈 생각이 나서 깜짝 놀랐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앞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하지만 쓰러지면서도 모자를 손으로 잡았다. 아, 참으로 훌륭합니다.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되었소이다. 촌장이 소리쳤다. 파홈의 하인이 달려가 주인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그의 입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이미 죽은 것이다. 바슈키르 사람들은 혀를 차며 매우 애석해했다. 파홈의 머슴은 주인이 가진 괭이를 가지고 파홈의 무덤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치수 3아르신을 정확히 팠다. 그리고 그곳에 파홈의 시체를 묻었다.